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이 휘청대고 있습니다. 코비드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지경입니다. 의료진도 부족한 데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병원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베를린 병원협회 회장은 베를린 시내 60개 병원이 2022년에만 에너지 상승으로 인해 1억 유로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는 2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사태가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전역을 보면 150달러라는 비용이 병원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뿐 아니라 여러 의료용품, 식대, 세탁 비용까지 운영비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병동 자체를 운영하기가 아주 힘들 지경입니다. 수술도 연기하거나 취소할 정도입니다. 베를린에서는 이미 파산한 병원이 생겨났습니다. 독일 병원협회는 올가을 80% 정도가 수술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병원의 60%가 재정적으로 비상사태고 40%는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독일 병원의 96%가 현재 수입으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사람의 생명이 달려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정부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1천억 달러에 달하는 군비 증강 패키지처럼 병원도 지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장관은 다른 형태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일단은 거부했습니다. 병원 종사자들은 과거 20년 동안 의료보험이 3배나 올랐지만 시설을 개선하거나 종사자의 봉급을 주기에도 빠듯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도 큰일입니다. 전염병이 도사릴 수 있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위기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직종의 시민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독일인들은 점차 정부가 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천연가스로 잘 살았고 러시아가 독일을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왜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돈을 쓰는지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한델스블라트는 독일의 상위 150개 기업의 부채 수준이 올해 사상 최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동소이합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별 명분도 없이 발을 걸친 정치인들로 인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Stand with Ukraine을 외친 국가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든 말든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응원은 거짓골 되는 유럽을 선진국이라면서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은 욕망, 혹시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베를린에서는 제5차 독일 우크라이나 경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의 추정치는 약 7,500억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올라프 숄츠와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셜 플랜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숄츠는 자기 나라가 다 망가졌는데 남의 나라 재건을 논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독일의 올라프 숄츠가 11월 중공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공 측은 괴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는 함부르크항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중공 기업의 지분 보유 연장을 시도하면서 중공에 구애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 관계를 사실상 끊은 상태에서 그나마 중공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독일 경제가 아주 망가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공 외교부는 기자들이 숄츠의 방중 문제를 묻자 현재로서는 공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숄츠는 굉장히 중공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중공 측은 오든 말든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라 소리도 안 하고 오지 말라고도 안 합니다. 한 나라의 총리급이면 외국 방문에 앞서 분명히 스케줄이나 의전 얘기가 오갔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중공청은 숄츠가 명색이 총리이긴 하지만 독일 정가에서는 지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연정이라고 해서 연립정부 안에서도 입장이 다 다르니 너희들끼리 입장을 정해서 오든지 말든지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10월 24일 독일 하원의 자유민주당 소속 페터 하이트가 이끄는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원 총통을 만났습니다. 하이트 의원은 국가로서의 타이완을 지원하는 게 방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최대 전차 메이커 우랄바곤 자보드를 시찰했습니다. 최신의 T-90M 전차와 T-72B3 전차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우랄바곤 자보드 책임자들과 군의 조달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메드베제프는 적들의 소위 분석이라는 것을 읽어보면 러시아군의 장비와 무기가 고갈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소모했다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은 그런 희망을 버리길 바란다. 러시아군의 무기와 특수장비 생산은 모든 부분에서 막 늘어나고 있다. 전차와 야포, 정밀유도미사일, 드론까지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기다리면 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랄바곤 자보드에서 생산된 전차는 열차에 실려 계속 전선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무기가 다 떨어져 절망스러운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지도 모른다는 소리는 다 거짓입니다. 부품이 없어 무기를 만들 수가 없다느니 하는 소리는 들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소집된 병사들은 전선에 배치되기에 앞서 충분한 실탄 사격 훈련을 거치고 있습니다. 1인당 최소 600발의 실탄을 쏴보고 5개 수류탄을 투척합니다. 총기가 부족해 녹슨 총을 지급한다느니 하는 뉴스들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조작해 서구 매체에 뿌리는 보도 자료들입니다. 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탄은 남아돌기 때문에 아낄 필요도 없습니다. 실전에 배치돼 우크라이나군의 거점을 강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실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차나 진지를 부수는 데 쓰는 RPG 실탄 발사 훈련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전차나 장갑차를 제압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RPG는 재고가 너무 많아 거의 무한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클레모아 설치 훈련과 조작법도 익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동원된 병력을 대상으로 나름 꼼꼼하게 훈련을 실시합니다. 군복도 군화도 없어 시장 통해서 중공산 모조품을 사서 쓴다는 것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연출해 촬영한 비디오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난민 쓰나미를 경고하면서 더 많은 무기를 유럽에 요구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전력 인프라를 노린 공습 때문에 인도주의적 재앙에 직면했다면서 유럽이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난민이 덮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데니스 슈미갈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사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전기, 난방, 식수가 부족해 주민들이 유럽으로 몰려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새로운 난민 위기를 촉발할 목적으로 인도주의적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전기, 난방, 식수를 빼앗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2월 24일 이후 80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가 700만 명 이상이 귀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귀국했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슈미갈은 그러면서 독일이 IRIS-T 시스템 한 세트를 보내왔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난민 유입을 피하려면 빨리 방공 무기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의 난민 밀어내기 공세는 아주 주요합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부총리는 유럽에 머무르는 난민들에게 내년 봄까지는 귀국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프라가 부서져 남아있는 사람들도 힘든데 와봐야 도움될 게 없으니 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차라리 귀국하지 않는 게 국가에 부담을 덜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